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대형 호재가 임박한 세계 1위 삼성 로봇 이주식은 앞으로 무섭게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군들을 보면은 2차 전지와 AI와 로봇 산업에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즉 로봇 산업에 대한 거래대금이 집중됐을 때와 다르게 수급이 여기저기 퍼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께서 로봇에 대한 시세가 끝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봇주 중에서 아직 시세가 남은 그리고 대형 호재가 임박한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6,170여 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셨고요. 7,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 즉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 이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자 미래,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이슈부터 엔비디아,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까지 반도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만 업로드를 해놓은 자료집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리포트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하셔도 앞으로 남은 하반기 투자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대형 호재가 임박한 세계 1위 삼성 로봇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봇에 대한 이슈가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특히나 올해 2023년도 들어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로 벌써 3,500억에 달하는 수익 차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 지 불과 반년 만에 3,500억에 육박하는 평가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요. 삼성전자가 인수한 신주 발행 가액이 34,0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시가총액이 가격이 얼마예요? 17만 5천 원대죠. 17만에서 18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5배 이상 거의 6배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8월에 로봇과 AI 등의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재용 회장 발표 이후에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로봇주들이 강세가 나오지 않았죠. 지금과 같은 강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2013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확보 그리고 보핏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엄청난 전폭적인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산업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협동 로봇이 시장에서 주목을 강하게 받았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던 협동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다 같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처럼 국내 대기업들이 집중 투자하는 또 다른 로봇 산업은 바닥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배달 로봇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2030년도에 30조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달 로봇 업체 뉴빌리티와 융합보안 회사인 SK쉴더스와 함께 자율주행 AI 순찰 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과 함께 실외 로봇 배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가까운 거리 주문을 타겟팅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즉 실외 배달에 대해서 현재 이미 KT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LG U+도 마찬가지로 배달, 물류 거기에 더해서 서빙 로봇까지 이번에 LG U+ 서빙 로봇을 출시하면서 배달과 물류 거기뿐만 아니라 서빙 로봇까지 진출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로봇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에 뛰어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해당 산업이 성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동통신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대한 인구수가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폰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물론 2폰, 3폰 쓸 수 있겠지만 이 휴대폰이라는 걸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들도 분명히 올리면서 거기에 따른 영업 마진을 갖고 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고성장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산업이 맞습니다. 즉 이동통신 시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로봇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이동통신 기술과 AI 기술력입니다. 즉 이미 이동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5G 이동통신 기술과 AI 등을 이용해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같은 경우에는 보안과 감시, KT 같은 경우에는 서빙, 방역, 실내 배송 등을 신경 쓰고 있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서빙이나 물류 시장에 뛰어들면서 각각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는 로봇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LG, 현대, 삼성, 내노라는 기업들, 한화, 두산까지 전부 다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근데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로봇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서빙 로봇을 비롯한 국산 보급 로봇에 힘을 주고 있지만 지금 중국산 공세의 보급에 대한 속도가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중국산 로봇이 한국 서빙 로봇 시장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산 로봇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엄청나게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독일,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로봇 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그 빠른 성장에 힘입어서 중국산 로봇의 가격은 대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국산보다 무려 30%가량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빙 로봇을 사양할 텐데 물론 국산 쓰는 게 당연히 좋죠.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국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는 건데 그 로봇에 대한 가격 차이가 30%가량 차이가 난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선택은 국산보다 중국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서빙 로봇 시장에서 1위인 VD 컴퍼니와 배민 로봇을 서비스하는 비로보틱스 등이 중국산 로봇을 수입해서 시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산이 시장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중국산 서빙 로봇들이 싹 다 쓸어담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빙 로봇의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수입해와서
상대적으로 비싼 생산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산 단가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다릅니다. 중국은 로봇 생산 기업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즉 너희들이 공장을 짓고 짓는 데다 투자하고 어떤 연구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돈을 바탕으로 가격을 내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업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산지와 상관없이, 이게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구매 가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 당국에서도 혜택을 받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조금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돈이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뭐 가격에 대한 차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국산 현대차를 살리기 위한 혹은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중국산 수입 로봇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국 산업 보호보다 로봇 보급 자체를 우선시하는 정책에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현재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현재 단순히 보조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들, 즉 지금 로봇 산업의 스타트업들,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다리를 옥죄는 정책들도 분명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모의 재판에서 뉴빌리티, 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뉴빌리티가 AI 학습을 위해 이동형 로봇 카메라로 행인의 표정을 촬영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가정해서 모의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나 기업이나 배달 로봇 기업들이 행인의 얼굴과 표정을 AI로 학습해서 의도를 학습합니다. 즉 사람이 놀라면은 그러한 논란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혹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피해가 되는지, 결국에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해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뉴빌리티 같은 경우 어때요? 개인정보법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얼굴을 전부 다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모자이크를 일일이 처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이 주목을 시장에서 받기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정부의 로봇 정책 이슈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슈가 뭐 있죠? 바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보이는 핵심적인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을 망라한 산업 전반의 첨단 로봇, 즉 제조업과 서비스용 로봇을 모두 망라한 정책으로 로봇 기업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번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첨단 로봇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로봇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겁니다. 즉 로봇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로봇 기업에 대한 R&D의 지원과 세제 혜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격을 깎아줄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미 간 첨단 로봇 기술 협력의 수준폭 확대, 즉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로봇 개발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내 로봇 대중화 그리고 신시장 창출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로봇 시장이 워낙 광범위하고요. 그 광범위한 시장에 로봇들을 접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2번과 3번은 뭐예요? 로봇의 공급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수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결국에는 로봇 산업을 어떤 식으로 더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키는데 정부가 도와줄 것이냐가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책들 다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확정적으로 현대 아니면은 삼성, 두산, LG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협동 로봇 혹은 이 산업용 로봇 이런 로봇들처럼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 없냐?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배달 로봇입니다.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이 다가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지금 9월이기 때문에 2달도 채 남지 않았고요.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배달 로봇에 대한 특히나 그냥 배달 로봇이 아니죠. 실외 이동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 원래 보도나 공원 등 통행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 주요국들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은 사업화가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정부에 대한 처리 속도입니다. 즉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만들어서 정부에 인허가를 신속 처리를 요청하면은 2달 이내, 60일 이내에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즉 불필요하게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에서도 유독 배달이랑 택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특성상 로봇 산업들 중에서도 물류 산업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다 택배죠. 즉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실외 이동 로봇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가?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국 국민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연간 약 70회입니다. 12로 나눴을 때 뭐 5회에서 6회 사이 정도가 나오겠죠. 우리가 한 달에 인터넷으로 5개에서 6개는 평균적으로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 택배 활동량은 37억 건을 돌파했고요.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보다 더 물량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사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그 물량도 엄청나게 자주 구매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은 다들 단독주택 사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일이 매 층마다 배송을 하거나 경비실에 맡겨서 수신인이 직접 찾아가는 등 택배 환경은 어때요? 과거와 똑같습니다. 즉 과거와 바뀌지 않고 발전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택배에 대한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지상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택배 배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2018년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대한 이슈와 올해로 보면은 5월에 수원시에서 발생한 택배 대란처럼 안전에 대한 갈등 문제로 로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상으로 자동차가 올라왔을 경우에 사람을 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아이들도 위험하고 성인들도 위험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도로에 들어오지 말고 지하주차장에다가 들어가가지고 택배를 배달해라. 이런 식으로 입주단체에서는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택배 탑자가 2.7m인가 거기를 2.3m가 돼야 되는데 보통 택배 탑자가 2.7m래요. 즉 이 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이 높이를 낮추는데 또 개인적인 사비가 들어갑니다. 즉 여기에 대한 양측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택배를 그냥 앞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알아서 찾아가라 이거죠. 근데 이게 비 오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즉 이러한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량을 시켰던 물량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물량,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량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로 배송 로봇이 주목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고객에게까지 전달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솔루션을 보유한 와트는 W스테이션 ZXZ는 주차장 한 칸의 면적으로 아파트 900세대의 하루 택배 물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봇들이 이 컨테이너 같은 데서 물량을 체크해서 물건을 넣고 거기에 있는 것을 송장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갖다 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알아서 타고 문 앞까지 알아서 배송해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이 라스트 마일 기술인데 이거 잘못 배송되는 거 아니냐? 이미 여기에 대한 수준, 이 와트라는 기업에서는 3번의 송장 과정을 거치고 배송하는 만큼 테스트 과정에서 송장 파송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5배송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송장이 파손되면은 사람도 배송하기 어렵습니다. 거기 주소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주소가 어디인지 안 보이면은 사실 배송하기 어렵죠. 즉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사람과는 마찬가지고 결국 안전성과 그리고 편리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됐다. 이 기업이 앞으로 고성장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기술을 대기업들이 접목시킨다면은 분명히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택배일이 만약에 없는 야간에는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순찰 로봇에 대한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의 다양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주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럼 택배는 알겠다. 그럼 물류 배송은 가능한 게 맞냐? 물류 배송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빌리티가 실외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통해서 배송 실증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4일이거든요. 로봇 라스트 마일 서비스의 상용화가 코앞으로 지금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서비스 고도화와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물류 배달 서비스 구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11월 17일 날 실외 로봇에 대한 이 규제 자체가 풀리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배송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 주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에 대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전폭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과 11월 17일 실외 배송 로봇에 대한 이슈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부터 주목하셔서 미리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종목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로보티즈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및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일겜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자율주행 로봇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마곡 스마트시티에 적용되어 실외 배송 로봇의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술이고요. 이 이후로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1년도에는 미국 현지에서 실외 물류 배송 서비스를 현지 업체와 협업해서 해외로의 진출로도 마련한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사실 얘네가 이 로봇에 대한 부품도 판매를 하고 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것도 있는데 아직 부품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로보티즈가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로보티즈 11월 17일 전에 공략하셔서 지금부터 모아 가셔서 올해 하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밖에도 아니 로보티즈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이거 말고도 아까 말해줬던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주목받을지 궁금하다.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와 아까 여기 보여줬던 로봇, AI,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리포트도 함께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이거 설치하면은 개인정보 적고 전화번호 적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 전혀 없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한 다음에 로그인까지 마쳤으면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은 공지사항에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그 밑에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들어가셔서 해당 자료집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단기 급등주, 바로 급등 추천주 안에 있는 콘텐츠들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핵심 자료집까지 급등 추천주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과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시세 종목들을 왜 이 종목이 올랐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핵심 자료집도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잠깐만 시간 내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해당 컨텐츠 꼭 무료로라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